Applied Engineering Statistics 공업 통계 응용 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 이산 확률 분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쌍둥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명의 쌍둥이 중에서 조금 더 조용한 편이지만 조금 더 엉뚱한 스타일인 쌍둥이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친구고요. 네, 요 친구입니다. 좀 더 동글동글한데 요즘 좀 살이 좀 빠졌어요. 살이 좀 빠져서 걱정이 되는데 아마 저 때도 좀 감기가 꽤 걸린 상태여서 그랬던 것 같고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친구가 예전에는 그림을 좋아했는데 요즘 좀 그림을 덜 그리는 것 같고요. 요새 좀 엉뚱한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을 뭘 하느냐면 최근에 아내랑 요 쌍둥이 우리 딸이랑 얘기한 대화를 이제 전해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 요런 얘기였어요. 나머지 쌍둥이 하나가 이제 혼나서 스트레스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상태였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라고 했더니 괜찮아, 화가 나면 몸속에 빨간 번개가 들어와서 콕콕 찌르는 거야 라고 했어. 아 그래? 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슬픈 건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아니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어, 그 나머지 한 명 쌍둥이 리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랑 이제 아까 다퉜던 것 때문에 나도 아까 리수가 나한테 화를 내서 이제 힘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요걸 제가 아예 어딘가에 적어서 한번 크게 보죠. 크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글씨체가 조금 예뻐야지 느낌이 올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우리 엉뚱이랑 대화를 하는데 엄마가 아까 화를 내서 미안해 라고 했더니 나도 알아. 화가 나면 빨간 번개가 몸에 들어와서 콕콕 찌르는 거야. 그래? 이번에 배웠어? 원래 알고 있었어. 슬픈 건 물방울이 들어온 거야. 그래? 응, 그리고 알록달록 무지개가 들어오면 행복해지는 거야. 우와. 아까 나도 리수가 짜증내서 빨간 번개가 들어왔었어. 그런데 지금 내 몸 안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예쁜 꿀벌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뭐 늘 이렇게 행복한 건 아니고 또 수시로 싸우고 수시로 말도 안 듣고 그렇지만 좀 시각적인 그런 상상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라서 항상 무지개가 행복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시각적인 효과로 생각을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혼자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했던 거를 엄마에게 해줬던 게 그날 되게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얘기하는 게 힘들었던 엄마에게 그리고 아빠에게 큰 힘이 되어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훨씬 더 엉뚱하고 재밌는 생각들을 했겠죠. 저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잊지 말고 그 감성을 잃지 말고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걸 잘 적어놨다가 나중에 아이가 크면 꼭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동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항분포입니다. 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이산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분포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그 선수 과목에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서 따로 설명을 할 게 없어요. 별로 별로 설명을 할 게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인데요. 라지 n개의 사건 표본 공간 똑같습니다. 사건 표본 공간이 기본적으로 초기화랑 똑같고요. 스몰 m개의 성공 사건이 있을 때 n번, 이번엔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화가 비독립 사건인데 이항분포는 독립 사건이다. 요 차이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몰 x개의 성공을 얻는 경우니까 정의역이 역시 0부터 n개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성공 사건이 m개로 제한이 돼 있어서 만약에 m이 스몰 m보다 크면은 최대가 m에서 끝나긴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확률을 구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다 0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는 건 베르누이 시행 혹은 베르누이 과정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베르누이 실험은 성공 확률이 P인 통계 실험이고요. 서로 독립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 단일 시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계속 독립된 사건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복원 추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복원, 독립.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르누이 한 번 시행, 단일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를 그리면 걔는 확률 P고요. 당연히 기대값도 P일 거고, 분산은 P와 1-P. 이게 이제 아까 말한 PQ로 보통 표현되는 그런 것입니다. 노테이션에 따라서는 1-P라는 요 여확률, 나머지 확률을 P바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보다는 Q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항분포는 n번의 베르누이 독립 시행을 합한 겁니다.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쭉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독립 시행이라서 우리가 요거 선수 과목에서 꼭 확인을 하세요. 앞부분에서 변수가 각각이 기대값이 있을 때 합한 것의 기대값은 그냥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얘의 기대값 P, 얘의 기대값 P, 얘의 기대값 P 다 P니까 n개의 P가 더해져 있으니까 이항분포의 기대값은 nP가 됩니다. 분산 같은 경우도 각각의 분산이 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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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인데 서로 독립일 경우에는 분산도 그냥 더하면 돼요. 그래서 nPQ가 됩니다. nP 1-P 즉 nP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베르누이 분포를 얘기를 했냐면 얘를 바로 유도하는 게 좀 귀찮고 이걸 요렇게 유도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본 문제를 봤을 때 이항분포가 50개의 블루투스 이어폰 세트 중에 8개가 불량인데 20회 반복하면 불량이 2개 이상일 확률은 얼마인가? 85.29%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이거 실습 파일은 스프레드시트로 올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풀이도 선수 과목에서 다 했기 때문에 궁금하면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이항분포에서 난수 발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 확률 난수 발생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사이파이 스태츠에서 이번엔 바이노미알이라는 함수를 끌고 옵니다. 이런 주석까지는 필요 없는데 여기다 이왕 주석이 붙었으니까 아까 본 자동 완성 같은 걸로 만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노미얼을 요 크기 10에 확률 0.6에 만 개를 발생시켜서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XB에다가. 그래서 또 히스토그램 그리고 덴시티 플롯 그리고 바이올린 플롯 그리고 이건 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외도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한 거를 우리가 할 거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찮으니까 쭉 다 가져올게요. 네, XB만 다 바꿔주면 됩니다. 미는 그냥 XB에서 평균을 구하면 되고요. 아이디얼 평균은 N 곱하기 P죠. 네. P가 여기 0.6이니까 네. 샘플 크기를 제가 10으로 했네. 20으로 해야 될 텐데요. P가 50개 중에 8개니까 0.8이 아니고 8 나누기 50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베리언스도 이렇게 되고요. 아이디얼 베리언스는 N 곱하기 P 곱하기 1-P. 예. 잘 되네요. 그 다음에 스큐니스는 아이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탭이 눌러져가지고 네. 원래 하던 대로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과 민 아이디얼 됐고요. 예제 503에서 보면은 확률값이 0.8529로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요. 우리 샘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면 XB가 1보다 크다, 뭐 2보다 같거나 크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네. XB의 전체 랭스 대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쭉 하면 네.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좀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히스토그램이 네, 나왔네요. 요렇게 나왔고요. 히스토그램이 뭐 이항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가운데가 제일 크고 네. 덴서티 플랫이나 바이올린 플랫은 좀 역시 웃기게 생겼고요. 평균이 이론값은 3.2인데 이 난수에서는 3.2078로 나왔고요. 베리언스가 이론적인 건 2.688인데 네, 여기서는 2.6756으로 나왔고요. 사실은 샘플 베리언스를 적용해주면 살짝 더 커지긴 할 텐데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스큐니스 나왔고요. X가 2보다 클 확률이 0.8529인데 이론적으로 샘플에서는 0.8556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돌릴 때마다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면 네,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는 나왔네요. 진짜 네, 완전히 거의 똑같은 정도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네, 여기 이렇게 아이디얼로 구한 거 실제 이것도 아이디얼로 구한 것이 실제 난수와 비슷하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난수 발생시켜서 이렇게 정말로 구해볼 수 있다. 이런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퍼 초기화 분포랑 이항 분포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귀찮아서 제가 그냥 프롬프트로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요 코드 작성할 때 제미나이로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코드 만들 때 AI 코드 생성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그렇게 해서 그렸을 때 똑같은 걸로 하이퍼 지오메트릭 초기화랑 이항 분포를 우리가 XH랑 XB로 이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히스토그램으로도 그려보고 네, 덴서티 플랫으로도 그려보는 걸 해달라 라고 했더니 뭐 그냥 제가 아는 거랑 똑같이 해서 뭐 특별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넣으면 쉽게 된다. 그러니 한번 활용해 봐라 이런 뜻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초기화 분포가 가운데가 좀 더 몰려 있고요. 네, 진해지는 부분이고요. 이항 분포가 조금 더 퍼져 있네요. 네, 보시면 그렇죠. 이항 분포가 조금 더 퍼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두 조건에 따라서 복원 추출을 하느냐 비복원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초기화 분포가 가운데 더 쏠려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기하 분포로 넘어왔습니다. 기하 분포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죠. 네. 초기하 분포 앞에서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이름이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딱히 초기하 분포랑 관련이 있진 않다. 네. 초기하는 이항이랑 가까운 애고, 네. 기하는 이항 쪽으로 가자면 베르누이가 관련이 있는데 얘랑 관련이 있고, 기하는 음이항이랑 관련이 있고, 요렇게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요 관계성 때문에 아마 초기하, 이항, 기하, 음이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요 관계랑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무시를 하면 되고, 네. 기하는 음이항,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프로세스의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한 확률 분포다. 뭐 선수 과목에서 다 얘기를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성공률 P인 베르누이 독립 시행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처음으로 성공이 나온 시행 횟수입니다. 시행 횟수, 성공 횟수가 아니고 시행 횟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베르누이 프로세스로, 베르누이 실험으로,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트라이얼, 베르누이 익스페리먼트, 뭐 보통 트라이얼을 쓰지만 그걸로 하지만 기하 분포를 계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항 분포랑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얘의 대표적인 성질은 무기억성인데, 무기억성의 특징은 이미 n개는 넘어갔다. n개까지 왔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성공하는데 걸리는 횟수가 n보다는 크다는 게 확정이 된 상황에서는 n번을 더 해야지 성공이 한 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xxxx 나오다가 0 이렇게 되면은 요 횟수가 x거든요. 네. 요 횟수 몇 번째에 동그라미가 나왔느냐인데, 예를 들면 여기까지 이미 n번이 나왔어요. 글렀어. 그러면 n번 만에 성공 못해. 4번 만에 성공 못해. 그러면 이렇게 n번 만에 성공을 하는 확률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n번 만에 성공을 하는 확률하고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사건의 확률과 이 사건의 확률은 같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는 상관이 없다.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입니다. 무기억성. 메모리가 기억이죠. 이걸 메모리리스라 그래요. 메모리리스 프로퍼티입니다. 그 다음에 얘의 기대값과 분산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분산은 조금 유도하기가 힘든데 기대값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이거 뭐 굳이 안 지워도 됐었는데, 분산은 좀 유도하기 힘든데 기대값 같은 경우는 네, 그 수식 자체를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보시면 기대값이라는 거는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첫 번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지 0번째는 성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가 됩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x, fx를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1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앞에 x가 1이 붙었으면 x가 1부터 요 뒤에 항 x가 1이면은 어디다 적어야 되냐? 적을 데가 없네. 여기다가 잠깐 적고 말겠습니다. x가 1이면은 요 수식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라고 했을 때, 네, 요 항을 네모라고 둘게요. 네모를 쭉쭉쭉쭉쭉쭉 무한대까지 네모에 x1이 들어갔을 때 이게 쭉 다 있어요. x에 2가 들어간 경우를 생각을 하면 x가 2가 들어간 두 번째 항이 2개가 돼요. 3이 들어간 경우는 저 항이 x가 앞에 3이 곱해졌기 때문에 3개가 됩니다.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1부터 무한대까지, 2부터 무한대까지, 3부터 무한대까지, 4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것의 합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 서메이션을 그냥 x를 1부터 넣으면 1일 때는 여기고 2일 때는 2개, 3일 때는 3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방식을 이쪽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은 시작점만 다른 무한 등비급수가 돼요. 무한 등비급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이 무한 등비급수라서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걸 더하는 게 유한한 값으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무한 등비급수를 더하면 p분의 1, 2부터 더하면 p분의 1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p분의 1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쭉쭉쭉쭉쭉 계속 무한계가 있죠. 이것도. 그럼 또다시 이것도 다시 또 무한 등비급수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걸 다 모으면 다시 또 p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p분의 1로 정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 무한 등비급수를 약간 이제 조금 테크닉을 잘 사용을 해서 몇 가지 형태로 나눠서 쓰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분산은 좀 그렇게 증명하기 힘들어서 굳이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하 분포에 대해서도 그걸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모먼트 제너레이트 펑션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할 때는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항 분포와의 관계는 이 케이스를 다시 보시면 반대로 해야죠. 여섯 번째 만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바이노미얼, 그러니까 5번이죠. 시행횟수 n 이퀄 5의 바이노미얼이 되고, 요거는 베르누이가 됩니다. 베르누이 한 번, 그리고 성공한 게 됩니다. 따라서 기하 분포가 6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6번째 만에 성공을 했다는 것은 바이노미얼로 5번째까지는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6번째 성공을 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5번째까지 실패를 한 바이노미얼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이노미얼 분포에 넣어보면 그 다음에 6번째 베르누이 분포 성공했으니까 P예요. 이게 2개 곱하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이 뭐 그냥 정의 자체로서도 그냥 이 식을 유도할 수 있지만,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독립시행 한 번이랑 그 앞에 x-한 번은 전부 다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로 시행을 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밑에 기하 분포 예제는 스프레드시트로 역시 제공을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50개 중 또 똑같이 8개가 불량이다. 3개 이상 검사할 확률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하 분포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죠. 뭐 예를 들면 P가 0.3인 경우라고 했을 때, 예제 5-4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분의 8이니까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분포는 그냥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래서 랜덤 벡터 만드는 겁니다. 랜덤 베리에이트를 만드는 걸로 해서 확률값 이거 넣고 10,000개 생성을 하고 똑같이 또 다 그림을 그리죠. 그런 다음에 저기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식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g죠. 평균값 구했고요. 이론적인 평균값은 p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역시 xg입니다. 이론적인 베리언스가 1-p를 p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왜 이래?
뭐 스큐니스는 뭐 그냥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스큐니스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나? 스큐니스는 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키보드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잘못 붙여놨네. 세상에. 네. 스큐니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지금 504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답은 70.56으로 나와 있어요. 70.56%인데 3개 이상 검사할 확률이니까 XG를 계산을 했을 때 3개 이상 될 확률이 얼마냐? 그래서 504와 504의 지금 랜덤 베리어블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응? 9번? 9번. 뭐가 문제지? 맥스가 너무 큰가? 이게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PLT가 없다고? 아, 맥스 플랄리 지금 중간에 제가 갔다 와가지고 이게 지금 요 라이브러리들이 지금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라이브러리가 사라져서 그랬고요. 네, 다 돌아갔습니다. 에러가 났어 또? 아이, 참.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응? 안 된다고? 왜 안 되지? 제곱을 이렇게 못 쓴다고? 오랜만에 했더니 이렇게 할까요? 됐겠죠? 네. 기하 분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네. 슝 이렇게 생겼고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이 근처에서 한두 번 안에 거의 다 끝나는데 되게 길게 끝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바이올린 플랫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평균이 이론적으로는 6.25인데 지금 랜덤 돌렸을 때 너무 차이 많이 나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제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랜덤 6.25인데 샘플에서는 6.24 정도 나왔고요. 베리언스가 이론적으로는 32.8인데 샘플 베리언스는 32.85. 이론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이 넘을 확률. 네, 두 번, 3개 이상 검사할 확률이니까 x가 2보다 크다가 아니고 3보다 크다네. 아무튼 이제는 고쳤고요. 그게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70.56%인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10,000개 중에 7,044개가 3 이상이었다. 다시 돌리면 값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10,000개 중에 7,078개가 3 이상이었다. 그래서 비슷하게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하 분포가 진짜로 무기역성인지를 한번 볼게요. 확률적으로 기하 분포가 그냥 2 이상인 거를 확률을 1을 구했고요. probability 1이라고 구했고 만약에 이미 이제 4가 넘어갔어요. 4까지는 성공을 못했어. 그럼 5, 6, 7, 8 이런 애들만 다 모았을 때 이렇게 하면 그런 애들만 모으는 겁니다. 그거를 3, 4라고 해야 되겠지만 뭐 아무튼
일단 4번까지는 무조건 실패한 애들입니다. 그걸 모았을 때 걔가 다시 2번 넘게 지나야지 성공할 확률은 4까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6이 됩니다. 이번에는 6. 그러면 얘네들 중에 6 이상인 놈은 비율이 얼마냐? 그럼 probability 1, 2가 계산이 되거든요. 보면 비슷하게 나오죠. 다시 또 돌려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하게 나옵니다. 항상. 그러니까 앞에 4번이 실패했다, 5번이 실패했다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를 3번이 실패했다로 두고 그럼 5가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해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몇 번 실패했든 상관없고 앞으로 몇 번 안에 성공한다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면 처음부터 여기 probability 1에 해당하는 것들, probability 2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장할 공간을 미리 리스트로 뽑아놓고 확률을 그냥 0.3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뭐 0.3 아니라도 되는데 그래서 1000번 반복을 했어요. 1000번 반복을 했는데 반복을 해서 아까처럼 probability 1에 대해서 구해보고요. probability 2는 일단 4까지 지나갔다라고 치고 거기다가 2를 더해서 6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1000개 중에 4번까지 실패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1, probability 2의 결과를 prob 1 리스트, prob 2 리스트에 넣어주겠습니다. 파이썬이 조금 편하기도 하면서 짜증나는 게 이 포구문 구별이 요 인덴트 이렇게 넣는 걸로 구별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가 포문이고요.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찍어 보면 이 1000개를 찍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냥 2보다 그러니까 성공을 2번 이상의 할 확률이랑 4번까지 실패한 다음에 성공을 6번 이상에서 할 확률 비교하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범위로 나타납니다. 보면 이 확률값을 되게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30% 범위로 확대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거의 똑같다. 약간의 이제 편차는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이 사이즈가 만이라서 그런데 사이즈를 10만 정도로 하면 훨씬 그러니까 한 번 실행할 때마다 10만 개씩 데이터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좀 선이 예뻐지긴 합니다. 근데 10만 개씩 생성하려니까 좀 오래 걸리네. 괜히 했네. 괜히 길어지죠 너무.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네? 30초까지 됐죠? 훨씬 안정적으로 거의 그 값 근처로 이렇게 딱 수렴이 됩니다. 예쁘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메모리스 프로퍼티라는 게 그 이론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실습을 그런 용도로 쓰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동영상까지 끝냈는데요. 이게 금방 안 끝나죠. 생각만큼. 실습을 좀 이제 파이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지 혹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한 작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론 설명, 개념 설명은 진짜 그 선수 과목에서 안 했던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중복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2개 만에 못 끝낸 거를 용서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